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응 전략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눈에 띄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울리는 임원의 매도 폭탄, 에이프릴 바이오 대응 전략은입니다. 전무, 부사장, 상무, 즉 임원 3명이 보유 주식을 총 8만 1,000주가량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도 사유는 그냥 개인적인 이유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신뢰도에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좀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팔아야 되나요? 일단은 항상 시장은 아무리 좋은 기업,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어쨌든 돌발 변수는 늘 항상 이제 상존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건 기저에 알고 투자를 하는 게 기본 이제 메커니즘인데 보통 이렇게 지나가는 소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당연히 비를 피하는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까지도 흐름들을 쭉 봤을 때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흐름들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딱 오후장에 이제 낙폭이 딱 시작이 됐죠. 2시 55분경부터 해서 낙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는 좀 흐름들은 좀 추세가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게 일단 매도 이유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뭔가 기업적으로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심 위축 정도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결국에 본업에 대한 어떤 기존의 시장에서 기대하던 부분들을 다시금 좀 부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토피 피부염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고 이게 이제 올해 3월과 6월에 임상과 관련돼서 핵심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지금 또 뉴스가 사실 나오기는 했어요. 어떤 뉴스가 이 나오시죠? 파트너사 에보뮴이 이 네.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에보뮴이 지금 58%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르네요. 이 모멘텀을 가졌다면 네. 그러면 오늘 물량 매도는 그냥 잠깐의 살짝의 리스크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원래 이 에보뮴이랑 파트너 에보뮴이 원래 한 600억 정도 기술 이전을 해온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임상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 저도 지금 보니까 개장전 거래에서 한 60% 이상까지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에 기대하고 있었던 이 기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심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일시적인 유동성 변동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우려감이 기후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 내일 아침에 장 초반 움직임들을 좀 주목을 많이 해보시는 게 우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악재가 국내 시장에서 좀 나오기는 했지만 또 파트너사인 미국 장에서도 호재가 터져버린 만큼 기후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봤으면 저가에서 들어갈까 싶기도 하거든요. 내일 장 초반에 좀 따라잡는 건 어떻게 보세요? 내가 단기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사실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바이오 섹터 투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종목 이전에 섹터를 먼저 봐야 하고 그 전에 이제 지수에 대한 상황을 봐야 하는데 사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사실 투심 자체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 그리고 3월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참고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긴 하지만 다만 이제 반등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쉬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물량 이제 뱉을 수 있는 주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짧게 치고 나올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장기로 볼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가 좀 더 당장의 성과가 급하다, 하루 혹은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주도 섹터가 반도체와 그 외 섹터들입니다. 저는 그쪽이 조금 더 맞지는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추세에 맞는 종목을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제는 또 전력 인프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팀장님이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했음에도 주가 퍼포먼스는 좀 아쉬운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좀 횡보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후발주자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언제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전력기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네. 지금 단기간의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사이클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사실 반도체도 28년까지의 물량이라든지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이제 국내외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추세 매매를 하기 좋은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혹은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 이거를 감안을 하시면 그래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지금 전력기기 같은 기업들은 사실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최근 주가에 대한 모습 보게 되었을 때 최근에는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많이 치고 올라갔다면은 최근에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미국 에너지 고속도로 때문인가요? 뭐 그것도 있고요. 스페이스 X와도 연관이 있고 또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비중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쪽에 성장성을 두면서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다른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도 현재 미국 비중이 얼만큼 늘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전력기기? 뭐 전력기기는 AI 인프라에 대한 캐펙스가 최근에 이번 미국 빅테크 빅4 기준으로 봤을 때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해 캐펙스 증가 추이가 지난 20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보다 올해 올라오는 구간에서 더 늘어났어요. 내년까지도 캐펙스 추이가 이제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빅테크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쪽이 포기하게 되는 순간 AI 관련 산업에서 완전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과거 한 20년 정도 전에 사실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거의 비슷한 동등한 위치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좀 격차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도 AI 관련해서는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 지금 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AI 인프라 관련해서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동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안 간다라고 해서 뭐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점의 차이인 거지 결국에 갈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종목도 좀 몇 개만 짚어주세요. 지금 그냥 대표적으로 한 빅4 정도 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부터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나 산일전기 다 보셔도 좋은데 이 중에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몇 있어요. 특히나 그 20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랑 25년에서 26년 넘어갈 때 북미향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는 기업들이 딱 있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보시면 딱 나오는데 그 기업 중심으로 이제 우선순위 매기시면은 선호도가 딱 나올 거다. 여기까지도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 많이 벌어오는 종목 맞아요. 쪽으로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 하면 유통주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형마트 24년 만에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통주들이 정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년 저평가 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뭐 탈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슈가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은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대형마트,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슈는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실적이 그만큼 따라올 수 있을지는 약간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새벽 배송하려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뭐 투자도 그렇고 사실은 쿠팡도 적자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탈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데 이 온라인 부분들이 사실은 그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네이버 써달라 해가지고 네이버도 지금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쿠팡보다 싸지도 않고 조금 이제 품목 같은 경우도 약간은 품분이 제한적인 조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쿠팡을 또 어떻게 이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과연 쿠팡만큼의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뭐 급등세를 연출하긴 했지만 이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붙는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